네, 안녕하세요. 구치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1653조 수출로 열렸다. 꿈의 원전 SMR 이 주식 한 주라도 더 사모으세요의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서도 다양한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에요. 9,300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서는 당전의 이슈들 뿐만 아니라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공유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장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8월 12일 뷰노가 있었죠. 9시에 말씀드렸는데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뷰노가. 그래도 장중에 윗꼬리가 이렇게 11%까지나 상승이 나온 종목이었고, 그쵸? 단타로 대응하신다면은 꽤나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다. 자, 그리고 미래 반도체도 말씀드렸죠. 9시 1분에 바로 공유해드렸고요. 미래 반도체도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요거는 거의 상한가 가까운 상승까지 나왔죠. 아주 좋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요것도 한 7.9%대 말씀드렸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는 힘이 딱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중에 무려 11%까지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쵸? 단타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GSE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에 6.8까지 갔는데 말씀드렸을 때가 한 4%대였죠.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좋은 위치를 잡아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9시 41분에 공유해드렸고요. 이게 22%까지나 올랐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가장 많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강세가 나왔죠.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말씀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말씀드렸을 때는 18,000원 2%대였는데 장중에는 4%, 별로 많이 안 올랐지만은 이게 급락을 소화해주는 자리예요. 자, 그리고 나노팀도 말씀드렸죠. 나노팀도 10시 52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드렸을 때가 12,590원 4%대 상승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고 장중에 무려 24%나 급등이 나와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하는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무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만 보신다면은 제가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한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죠. 뭐 1% 왔다 갔다 하는 지수 상승이 나왔고 우선은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10%씩 빠질 때 이 떨어진 지수를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분간은 지수가 상승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의 지수 흐름은 역시 회복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요즘에 이 순환매가 빨라요. 떨어졌었던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보면은 그래서 뭐 의료 AI, 뭐 반도체, 2차 전지, 유리기판 다 올라왔죠. 그쵸? 그러니까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대표적인 테마들이 전부 다 올라온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었던 이 종목들이 회복하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직도 저번 주 월요일에 빠진 지수에 대비해서 별로 못 올라온 테마가 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원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7월 18일에 체코 원전에 대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호재가 떴는데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빠지면서 지지라인을 버티나 했는데 악재가 뜨면서 그쵸? 지수도 많이 빠지면서 과대 낙폭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것을 지금 슬슬 회복해 주는 추세인데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이 유럽국들의 호재를 많이 남겨두고 있는데도 너무나 하락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원전 종목들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고 아직도 이 상승 초입 구간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던 이유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호재가 나와도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난 매도를 하였다. 900만 주가 나갔어요. 이게 2만 원이니까 900만 주면 현금으로 거의 2천억 수준이에요. 2천억.
2천억이 하루 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가지고 재료 섬유도 나왔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리스크가 생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호재에도 주가가 빠진 대표적인 4가지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재료 소멸로 인한 매도,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싸다. 한국의 원전이 너무 싸다. 그래서 덤핑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세금이 조금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싸게 파니까 이제 세금을 조금 더 올리면서 드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가 덤핑이 되고 있으니까 과세가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악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체코 원전이 지어질 때 협상을 한 게 있는데 현지 건설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의 원전을 기본에 짓던 기업들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 구한다라는 거죠, 인력들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리스크가 있겠죠. 돈을 그쪽으로 버는 거니까, 그쵸? 우선은 거기에서 고용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우선은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문제가 또 이것도 있죠. 국내 수출입 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이 체코에서 원전을 지을 때 지원금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총합해 봤을 때 사실 우선 협상자가 된 게 손해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외국인들과 기관은 물량을 팍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우선은 이런 단기적인 악재는 끝이 났고 앞으로는 탄탄대로이다. 앞으로는 주가가 반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원전을 거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럽국들이 프랑스의 원전을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웃 국가인 프랑스 원전보다 우리나라 한국 원전을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체코 원전 협상에 대한 승리는 굉장히 값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체코 원전을 따오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우선은 앞으로는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50년 만에 원전 건설을 하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는 25년에 내년에 협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이 10월 달에 타당성을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원전이 지금 우리 프로젝트와 맞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월에 있는 이슈예요, 이게. 그래서 50년 만에 원전을 들인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없다. 이게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구도로 될 가능성이 크죠. 유럽 내에서는 영내 원자력 동맹을 주도하는 프랑스의 입지가 확고했지만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판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도 그렇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한수원이 이제 결승전으로 올라갔는데 웨스팅하우스한테 뺏겼죠. 우선 1단계 프로젝트는 뺏겼는데 2단계는 지금 수주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2단계를 따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이 2단계 프로젝트도 올해 하반기에 24년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네덜란드와 비슷한 시기에 타당성이 나올 수 있다. 타당 조사가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설계 조달 시동 계약은 25년, 26년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랑 비슷한 시기에 있는 호재다. 라고 우선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전 2기를 짓기 때문에 10조는 거뜬히 넘어가는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아공도 그렇죠. 남아공도 15조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2기를 짓는 겁니다. 1250메가와트급의 원전을 2기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15조짜리인데 이것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그쵸? 신규 원전 입찰 안내서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있는 이 하반기의 원전 이슈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많이 빠진 이런 주가들을 잡을 수 있는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원전들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체코처럼.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 파리 올림픽이 난리죠. 지금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 올림픽이 개판이었다라는 것인데,
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아르헨티나 선수가 딱 나왔을 때 아르헨티나 선수를 소개해 주는데 뒤에는 중국 국기가 뜨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했고 2 위는 프랑스, 3 위는 튀르키예를 했는데 깃발 위치가 그쵸. 프랑스가 거의 3 위인 것 마냥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이런 잔실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원전 시공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전에 이 시공에 시간을 잘 맞추기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프랑스의 이 원전의 가격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시공의 기간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상 원전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럽국들이 원전을 많이 들이는 추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년 만에 원전을 쓰는 국가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원전을 많이 사용을 하려는 추세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원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의 가격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쵸. 2차 전지 종목들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레깅 효과를 누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출이 실제로 늘어나는 것처럼 지금 원전 쪽에서도 이런 기대감도 있고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원전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서 사실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매출 부분에서는 조금 더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세계 원전 시장은 35년까지 1653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글로벌 원전 규모가 현재 396기가와트에서 2050년에는 916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의 3배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 원자력 협회의 통계를 보면 현재 전 세계 운영 중인 원전은 416기이고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된 원전만 102기, 그리고 추진 중인 원전은 300기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 중인 게 400개 정도. 그리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30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확정이 된 게 102개니까 지금 확정이 되기 전 단계에 있는 추진 중인 원전 같은 경우는 거의 200기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재료라는 거죠. 200기의 원전에 수주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들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또 많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쵸?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을 하면서 그쵸? 원전 종목들이 좀 죽쓰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좀 백지화하면서 상당히 원전주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전을 노골적으로 밀어준다라고 하면서 비판까지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SMR 포함해서 원전을 4개를 또 새로 짓는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 규모도 엄청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설비 자원들도 엄청날 것이라는 거죠. 우선은 2038년까지 원전을 주축으로 무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70%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D램이라든지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전력 수요를 우려를 해서 공급망을 원전을 주축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미국 정부도 3세대 이후에 지금 SMR 개발에 9억 불을 쓴다. 개발에만 거의 1조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원전 중에서도 이 SMR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미국의 모습이에요. 우선은 SK가 투자한 미국의 테라파워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게 이제 빌 게이츠가 2008년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이 테라파워가 4세대 SMR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3세대 이후에 4세대부터는 미국은 SMR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이 SMR을 가동하겠다. 라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 SMR이라는 것은 기존 원전 대비해서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탄소가 덜 나오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왼쪽에 보는 게 기존 원전이고요. 오른쪽 게 이제 SMR의 조감도예요. 이게 조감도이고 이 건물에 들어가는 요 작은 제품이 SM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AI가 등장하면서부터도 전력 공급이 문제가 되면서
그것도 무탄소 전력 공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기술력 발전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곡선으로 이런 식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뭐 보시면은 SMR이 이렇게 생겼고요. 진짜 현장 사진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작죠? 기존 원전 대비해서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안정성 측면에서도 관리 측면에서도 그리고 제작 기간 측면에서도 가격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이런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뉴스가 떴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을 넘었어요. 국경을 넘었고 30km 정도를 진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본토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인데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군이 요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방어선을 구축을 했어요. 방어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원자력 발전소가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미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이 자포리자 원전도 지금 공격을 받았어요.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다, 러시아의 드론으로 인한 공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원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쵸 원자력에 대한 공급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관련이 된 주가들이 상당히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선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국가 외에 여기 뒤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원자력 발전의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도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한 국가예요. 그런데 35년 만에 지금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지난달에 이슈가 떴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지금 원전을 재도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4월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사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SMR은 어떤지 체크를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체코, 루마니아, 이탈리아 이런 유럽국에 있는 요 전방에 조금 뒤에 있는 국가들이 이 원전 추진을 엄청 빠르게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쵸. 종전이 됐을 때도 여기에 있는 이 유럽국들에 대한 원전의 인프라 추진은 엄청나게 빠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요 자리는 아직 너무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수출료가 완전히 열렸다라고 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지금 이 관련이 된 주식들 어떤 좋은 종목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고 세 가지 종목을 차트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어느 가격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려 왔었고 현재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난 방송의 종목들을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7월 말입니다. 그쵸? 7월 30일 영상이고요. 이때부터 말씀을 드린 게 바이오 종목들이에요. 바이오 종목들이 꽤나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진원생명과학을 7월 30일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제 7월 30일이고요. 이때가 가격이 거의 2,000원대였는데 단숨에 얼마입니까? 4,700원. 두 배가 넘어가죠. 이 단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때 또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녹십자였어요. 요거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쵸? 7월 30일부터 계속 외쳐왔습니다. 이 자리서부터. 이후에 주가는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7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7월 말부터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외쳤었죠. 랩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랩지가 이때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은 요 자리가 7월 30일이에요. 7월 31일 이후에 요것도 2,500원에서 4,000원대로 올라왔죠. 굉장히 강세가 나왔다. 자, 그리고 8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8월을 주도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PCL 진단 키트 관련주죠. PCL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8월 1일에 자리가 여기였고요. 1,100원대에서 이것도 상당히 올라왔어요. 8월 9일이 1,900원을 찍으면서 최고점이 나왔었던 이런 상승이 나왔다. 자, 그리고 8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이었죠. 이때 말씀드린 게 진매트릭스가 있었어요. 진매트릭스. 8월 2일의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2,400원 구간이었고요. 요것도 5,900원. 거의 연상이 나왔죠, 이거는. 요것도 잡아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8월 4일에
일요일에 말씀드린 것도 진단 키트 종목이었죠. SD 바이오 센서. SD 바이오 센서가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8월 5일이 여기였으니까 8월 5일에 잡았다면은 요렇게 바로 반등이 크게 나왔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수젠텍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수젠텍도 굉장히 상승이 빠르게 나오고 있죠. 요것도 8월 4일에 말씀드렸으니까 8월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상승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액세스바이오도 말씀드렸었어요. 액세스바이오도 같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액세스바이오도 8월 4일의 자리가 여기였죠. 8월 5일이 월요일이니까 7,200원에서 단숨에 1,500원까지 꽤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7월 말 그리고 8월 초에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요것도 그렇죠. 8월 5일에 말씀드린 라이프 시메틱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5일 아침에 말씀드리자마자는 이때 지수가 완전히 폭락하면서 20%나 찍었는데 역시 흐름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상승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자, 요거는 제가 최종으로 3,800원을 제시해드렸죠. 지금 보면 3,500원까지 올라왔고 아직도 흐름이 좋습니다. 계속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6일에는 유튜바이오 말씀드렸죠. 유튜바이오. 8월 6일에 말씀드리자마자 다음 날에 19% 상승, 그리고 5,500원 찍고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를 제가 잠깐 볼게요. 여기도 좋다라고 봅니다. 5,200원 최종으로 5,200원을 최종으로 드렸죠. 그래서 보면은 이 5,200원 구간에서 주가가 맞고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디에서 저항 받는지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 초보분들께서는 대응하기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7일 저번 주 수요일은 녹십자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이게 월요일에 급락하길래 야, 좋은 가격이 다시 왔다.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이때 이후로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같이 말씀드렸었던 게 요거예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 그룹주들은 제가 좀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CDMO 기업입니다. 요것도 보면은 그쵸.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대응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정말로 잘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때 이화공영을 말씀드렸는데 이화공영이 이때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목요일에 10%나 빠졌죠. 그런데 역시나 다시 반등해 주는 모습이 나왔고, 1차를 제가 3,640원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3,640원의 자리가 여기거든요. 요 급락 자리. 보시면은 실제로 윗꼬리가 크게 나왔죠. 요런 자리들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뭐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팍 당겨서 8월 10일 월요일 아침 방송 볼게요. 월요일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사조 산업 말씀드렸죠. 사조 산업. 요것도 그린벨트 관련주로 상승이 나올 거예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상승이 나왔고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 디지털은 조금 빠졌죠. 1% 빠졌고, 그리고 이화공영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장중에 6% 갔다가 도지 캔들이 나왔고, KCTC 요거 좀 빠졌죠. 이게 5% 6% 갭 2% 하락해서 6%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것도 계속 보세요. 그렇게 부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당일에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100%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오만이고 기만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분할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분할로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같이 살펴볼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할 텐데, 저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희 현재가는 18,350원이고요. 저항가는 2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자, 저는 재료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SMR 설계 업체인, 이거 아시죠? 뉴스케일 파워 이슈가 계속 떴었던 부분인데 50조 원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뉴스케일 파워에게 원자로, 증기 발생기 튜브 이런 주기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급 물량이 무려 2조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SMR 대장으로 불리고 미국 원전 시장 캐파에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도 탄탄대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었던 루마니아의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요. SMR 역량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죠. 대통령이 방문을 했으니까. 그냥 돌아갔다? 사실 대통령이 왔다가 그냥 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시공 능력을 평가를 했는데요. 원래는 42위 수준이었는데 14위까지 올라갔어요. 원전에 대한 이 시공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평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일봉입니다. 지금 시총이 한 11조 정도 되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자선은 7월 18일에 그쵸,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하면서 주가가 쫙 갭 상승이 나왔다가 이때부터 아주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선은 이때 월요일에 장기 이평선을 깨주면서 과대 낙폭이 나왔죠. 그리고 바로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고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장대 음봉을 재빠르게 소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장대 음봉, 그리고 이 장대 음봉도 종가 자리죠. 종가 자리에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은 매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숫자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거래량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매도가 미리 다 털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가 다 털렸기 때문에 매도가 없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었다.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도 이 장대 음봉을 터치하면서 윗꼬리가 짧은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에는 매수가 엄청 강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가 없다? 라기보다는 그쵸, 매수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한 그런 주가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자리라 앞으로의 상승 흐름은 아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의 5분봉 차트를 보면은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 9시 한 20분, 30분에 이 저항선을 뚫었어요. 피봇 저항선이라고 해서 당일의 매도가 가장 강한 선을 체크해 주는 보조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쵸? 이게 갭 떨어지면서 여기서 매물대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완전히 수직 하락했는데 요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해줬습니까? 장 초반에 스무스하게 물량을 바로 먹어주면서 여기를
똑 하고 뚫어버렸죠. 이게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종가 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쫙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확률 높은 자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번에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제 차트를 좀 거시적으로 살펴보면은 우선은 최근에 만들어진 요 박스권 중에서 있죠. 요 박스권을 요 체코 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터치를 했습니다, 상단을. 근데 워낙에 좀 빨리 빠졌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지루한 흐름을 또 만들었었던 자리이기도 했잖아요. 그쵸? 역시나 요 상단 자리는 매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라는 것인데 상당히 많이 털어졌죠. 털어졌고 요 중간 이하로 살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가격이 좀 싼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눌림목이 형성이 될 때 이 자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냐면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점점 수평선이 그쵸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평선을 점점 이제 수렴시키면서 이렇게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정이 나오고 뭐 상승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눈치를 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에 있는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이전에 있는 요 구간을 상당히 지금 진짜 많이 소화해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워낙에 이때 거래량을 많이 줬기도 했고 그러니까 조금 소화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이 상단 구간을 터치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나 좋은 가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전에도 그래요. 이 노란색 선을 지지하자마자 주가는 이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노란색 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매물대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봤고요. 자, 저항가는 21,500원입니다. 21,500원의 자리는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 21,500원은 요 앞에 있는 요 매물대 자리 아까 말씀드렸었던 위에 있는 박스권에서 한 번 더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저기에서 탈출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2만 원, 딱 2만 원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8,290원이고 저항가는 만 원입니다. 우선 국내 원전 계측기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사는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가장 핵심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원전 외에도 철강을 전방으로 하는 플랜트 사업, 반도체용 온도 센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계측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 4기를 더 짓겠다라고 하는 이 정부 정책에서 꽤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국내 원전 뭐 한울이라든지 한빛 원전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원전에 대한 물량이 늘어날 때마다 우진의 계측기 수준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원전 계측기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우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봉이고요. 우선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당연히 비슷한 흐름이겠죠. 대장주가 빠지니까 같이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주가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의 윗꼬리가 있죠. 9% 상승이 나왔어요. 9% 상승이 나왔고 이 자리가 이 수평선을 한번 보면은 이전에 만들었었던 요 지지선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매물대가 여기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지금 터치했죠. 터치하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왔고 그리고 보면은 특히 기관이나 이 기타 법인에서는 물량을 줄이지 않았어요. 이전에 물려 있었던 외국인들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요 8월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8월 초반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좀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먹고 기관이 힘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 악성 매물이 빠졌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은 우진이 장중에 이렇게 한번 튀었어요. 5분봉이고요. 그쵸? 2시 5분쯤에 이 상반기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인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윗꼬리가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이전에 있는 이 매물대를 터치하면서 쪽 빠졌잖아요. 그리고 종가 때 쭉 올라가요. 라는 것은 이 물려 있는 이 물량을 한 번에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매도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매도가 결국에는 원금 회복을 위한 매도기 때문에 절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악성 매물이 나갔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는요.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의 위치가 상당히 바닥자리죠. 이전에도 그래요. 주가가 계속 이 7,800원 구간에서 계속 튀어 올랐습니다. 그죠? 계속 반등이 나왔고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싸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 저 한가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서는 호가가 바뀌기 때문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요 자리고요. 이게 호가가 바뀌기도 하고 박스권 중상단 자리이기도 하죠. 여기서 한번 막히면서 여기서 결국에는 갭 상승 이후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10,000원에서는 꽤 많이 막힐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9,200원도 좋다라고 봅니다. 9,200원도 상당히 위험한 자리일 수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은 우선 요거는 좀 테마성으로 가지고 왔는데 원전주가 또 반응하면은 에너지 쪽에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같이 시장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우선 대왕고래 대장주죠. 대왕고래 대장주고 현재가는 46,200원. 저항가는 56,000원입니다. 자, 저는 이번에 가스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매출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주가가 슬슬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증권가에서도 그래요. 증권가에서도 이 한국가스공사의 목표가를 줄 상향시키고 있어요. 원료비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한국가스공사의 매출 또한 영업이익 또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자, 우선은 일봉입니다. 오늘 잘 나왔죠. 우선 저거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저번 주 목요일에 날짜가 8월 8일 목요일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11,000원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요 자리에서 제가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음봉의 윗꼬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소화했어요. 이게 매도가 정말로 강한 자리인데 터치하고 이 자리를 위에서 버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강한 흐름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갔죠. 그렇죠? 역시나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보면은 이번에 윗꼬리도 그래요. 요 윗꼬리랑 흐름이 비슷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요것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 매물대를 여기가 엄청 세요.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가장 큰 음봉이 나왔었던 자리를 터치를 했어요. 여기에서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를 터치하면서 물량을 받아냈고 심지어 양봉이 꽤 크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봤을 때 아주 매수의 힘이 강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도 우리가 앞으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개인들의 60만이 나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 물량을 다 담았죠. 이때까지 없었던 물량을 담았어요.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이 사모펀드는 15만 주를 담았습니다. 이게 그렇죠. 뭐 개인 빼고는 다 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대왕고래의 전망도 좋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대왕고래 동해에 광구, 6광구인가 8광구인가 거기에서 140억 배럴이 지금 발견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35억 배럴은 90% 존재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의 이 105배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선이 나올 것이고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확률이 20%인가 25%인가 그랬는데 지금 이 35억 배럴의 90%를 보고 환호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슬슬 들어오는 자리라 아직도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있는 요 실체가 없는 초전도체보다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게 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가가 또 많이 빠졌었죠. 요 자리에서.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단순히 소화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고 이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는 요게 정말로 10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공기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아무튼 이렇게 봤고요. 자, 저항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가는 56,000원입니다. 56,000원짜리는요. 저기 앞에 있는 저 자리에서 여기서 한번 더 크게 꺾였을 때는 저항이 크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 자리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요 자리 51,500원을 1차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봤고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우진, 두산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원전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은 이게 좀 쉽게 가지 않죠. 가다가 계속 뭔가 눌려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원전 이슈는 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라늄의 가격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뭐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네덜란드라든지 탈원전을 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슬슬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35년, 50년 이렇게 원전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은 미리 좀 담아둬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 캐파가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상 원전이 성장한다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싸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렇게 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고요. 주코치의 당일 이슈라는 방인데 우선은 구독자가 9,000명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선 영상 설명창에 보면은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열기 하면은 딱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텔레그램 깔리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을 거고 텔레그램이 안 깔리신 분들은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귀찮겠지만 이거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요 파란 색깔 한번 누르면 다운로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어플 깔듯이 까시는 거니까 그냥 한번 깔아 두시면 평생 쓰는 거라 다운하시고 다시 한번 이 페이지 눌러서 뷰인 텔레그램 누르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채널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은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따로 가입 안 해도 볼 수 있지만 요거는 매번 제 영상 들어와서 링크 눌러야 된다라는 점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이 어플을 까셔가지고 놔두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